자, 여러분의 개장시황 오프닝벨 라이브 6월 21일 금요일 8시 59분에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 시작 40초 전입니다. 네. 어제 딱 많은 분들이 흥분할 때 네. 제가 알아봤는데 오늘 0.4% 마이너스로 시작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을 짤까요? 네, 일단 기술주들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 나머지 다우지수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다음에 뭐 원자재나 이런 쪽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거래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따른 조금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변동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분기 반기 배당 있으니까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수급 이탈을 좀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연속성을 더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서의 너무 진짜 강력한 이탈만 없다라고 한다면 너무 그렇게 위축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도 괜찮습니까? 0.5% 마이너스로 예상 체결지수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 네, 요거는 사실 이제 선물이 야간 선물 자체가 마이너스 0.83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0.67로 시작을 했어도 뭐 당연하다고 인지를 해야 될 정도로 선물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이고 저는 오늘 선물 같은 경우는 4천억 원 정도 그다음 평균치로 좀 봤을 때 일단 4천억 원이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현물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수준으로 일단은 좀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어차피 또 제 계장하고 또 변화가 나올 테니까 그거 보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9시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개장을 했고요. 코스피가 0.44% 마이너스 2795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57% 마이너스 853을 가리키고 있고요. 가장 많이 하락하는 게 이제 코스피 대형주,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도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이쪽이 3% 내외로 가장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LG노텍이 한 2% 빠지고요. 에코프로머티, SKC, SK스퀘어 이쪽이 1% 내외로 빠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역시나 1%대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동안 올랐던 반도체 대형주들,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제 삼성전자 이쪽이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인 거고, 뭐 2차 전지도 그렇게 받쳐주지는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대형주도 마찬가지로, 대형주가 가장 많이 밀리고요. 파크시스템즈, 리노공업, CNC 인터내셔널, 서진시스템, 뭐 원익QNC 여기가 이제 2%에서 3% 정도 가장 많이 빠지는 종목으로 잡히고 있고요. 아이패밀리 SC가 6%대 하락하고요. AP 시스템, 넥스트칩이 3%, AD 테크놀로지가 3%. 오늘 반도체 소부장들도 대부분은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정현 본부장님 모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 코멘트 한번 들어볼까요? 역시 2,800 안착이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런 걸 했거든요. 네. 보실래요? 이렇게 던지기만 하고 바쁘니까 네. 설명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 타이밍에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아유, 보기 싫어. 이렇게 아니, 말씀 그냥 띄우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하이닉스 30만 원, 삼성전자 10만 원, 한미반도체 28만 원의 돌파 조건은 무엇이냐? 돌파 조건. 네. 크루징벨에서 할 정도로 좀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이게 컴비네이션 다 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좋겠죠. 10, 20, 30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설명은 빼고 저기 한미반도체는 시가총액이 적으니까 잠깐 베껴놓고 18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컴비네이션해서 하이닉스 30만 원, 삼성전자 10만 원 언젠가 동시에 일어나면 어제 기준으로 다른 모든 코스피 종목 그대로 가만히 있고 넌 필요 없어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지 않지. 근데 그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0만 원 10만 원 되면은 코스피는 저절로 2,980이 됩니다. 거꾸로 이거 이렇게 안 올라가면 아까 꿈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크니까 하이닉스는 가만히 있고 많이 올랐으니까 삼성전자 혼자 선전한다고 간다 합시다. 그러면 2,930 큰 차 없네요. 하이닉스만 30만 원 되고 삼성전자는 오버했어. 엔비디아도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2,850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뚫으려면 다른 게 올라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 은행, 조선, 그죠? 이런 게 해야지 이거 이상 가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가면은.
그래서 여기가 우리의 버틀렉이에요.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은 아까 몇 가지 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난 바쁘니까 엔비디아 $180. 네. 이 조건입니다. 엔비디아. 이게 안 되면은 나머지 복잡한 일이 많아요. 막 설명할 게 많아요. 그렇게 돼야지 이게 컴비네이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많이 고민했는데 야 내가 얼마나 올려볼까 자신이 없더라고. 2850 이상 올릴 자신이 없어요 현재는. 2850 이상은 못 올리겠다. 그래서 내가 미룬 거야 7월 초까지. 2800 내 목표에 일단 왔지만은 단기에. 그래서 나머지는 자세한 거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얘기할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엔비디아가 무너지고 엔비디아가 지지부진하면 역시나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못 간다. 오늘 리포트 좋은 거 나온 거 하나 있는데 네. 작년 LG 스플릿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혹시?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하니까 뭐 시키는 것처럼 마이너스 0.27. LG 스플릿 리포트가 오래간만에 네. 이익 상향과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왔어요. 15,000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볼까요? 잠깐만. LG 스플릿가 이런 날이니까 그냥 봐야 돼. 네. 원래 13,000원이었는데 15,000원 올렸어. 네. 근데 중요한 건 하반기 실적 3분, 2분기는 쏘았어요. 적자. 근데 6월 달부터 애플에 들어가는 출하량이 확 늘어서 하반기 이익이 800억이었는데 거의 4,000억. 그 내년 이익이 왕창 올라가서 내년 이익으로는 PER이 11배 되더라고요. 13배인가? 그러면 이제 만약 그 말이 맞다면 단기 트레이딩은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가 오늘 별로 없는데 이게 눈에 띄어서 아침 말씀드렸습니다.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 그래서 800억에서 4천억으로 상향된 조정. 그래서 목표 주가 올리려면 좀 목표 주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하창원 본부장님 어떻게 눈에 띄는 섹터들 먼저 한번 쭉 짚고 가볼까요? 네, 일단은 조선 쪽이랑 LS 그룹주 쪽이 조금 눈에 보입니다. LS 같은 경우는 제가 신문 조만하게 오늘 신문 나와 있는데 또 수주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LS 그룹주들 좀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 조선주들의 흐름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신문 들고 이제 조선 쪽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쪽은 사실 투자 성향만 맞으신다면 정말 좋은 산업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전망치나 이런 흐름이 너무 좋아서. 그다음에 이제 방산 쪽에서의 모멘텀도 일부 조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 쪽에서는 그래도 조선과 방산 쪽이 그래도 조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간밤에 이제 뭐 미국장에서는 바이오 쪽 흐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 쪽에서 일부 이슈 있는 쪽들 뭐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여기도 변압기라든지 뭐 일부 미용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조금 소폭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뭐 큰 종목에서는 일단 그런 부분이고요. 오늘 저는 이제 이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이 공개 매수가 있었습니다. 공개 매수에서 상장 폐지한다고 해서 2,300원까지가 공개 매수가고 현재가가 2,280선이니까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강 같은 경우도 전거래 이슈가 있었는데 별로 반응이 안 됐는데 요거 오늘자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왕고래 관련돼서 또 21일 또 시추나 이런 계획 관련된 얘기가 있다라는 점과 간밤에 에너지 가격이 또 높아졌어요. 뭐 네. 유가라든지 뭐 금은에서 이제 뭐 이런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이 다 올랐고, 미국장에서도 에썸모빌이나 이런 쪽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늘 이런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에서의 변화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선 좋으면은 이제 피팅이라든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씩 뭔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게 뭐 하나투어 같은 이 실적은 좋은데 뭐 사실상 차입금이라든지 이런 좀 물음표가 있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리포트는 사실 최근에 좋게 나오고 있는데 뭐 목표 주가는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레이티드로 이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에서의 움직임이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락한다고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잘 가야 좋죠. 잘 그렇죠. 가야. 예. 자, 오케이. 오늘 반도체 쪽이 가장 좀 많이 밀리네요.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가 전반적으로 한 1.6% 섹터가 하락하고 있고, 뭐 DB하이텍, 뭐 테크윙, AD 테크놀로지, STI, 원익 IPS 뭐 이런 종목들 3%에서 한 6% 정도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멘트 있을까요? 엔비디아가 왜 빠졌어요? 근데 엔비디아 왜 빠졌어요? 그부터 얘기 설명 좀 해주세요. 엔비디아 왜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아예 몰라요. 왜 그런 것도 모르고 출근하세요? 들으러 왔잖아요. 들으러. 무슨 얘기 네네. 아니고
정확히 펀더멘털 이슈는 없어요. 근데 어저께 빠진 거 보면은 엔비디아가 올라갔다가 빠진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진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올라왔다 빠져서. 그렇죠. 그리고 암은 너무 많이 올라갔죠. 3, 4일 전 20몇 프로 올랐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예. 6% 빠지고. 마이크론도 한 3일 정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될 것도 없이 너무 많이 갔어. 그러니까 6% 빠지고.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하고 암이 빠지고 크게 빠졌거든요. 네. 그런데요. 구글이나 다른 거 메타나 이런 쪽은 안 빠졌어요. 그리고 반도체 쓸 때 AMD는 4% 이상 올랐습니다. 네. AMD가. AMD 좋았어요. AMD는 왜냐면은 엔비디아 경쟁이잖아요. 음. 그 파이퍼 샌드던가 무슨 그 증권사에서 걔가 다 픽이래. 맞아요. 그 얘기. 그래서 걔가 확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많이 오른 종목.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뭔가 이슈인가라서 보니까 엔비디아를 추종해야 되는 그 ETF라든지 뭐죠? 그 무슨 그 인덱스 펀드 있잖아요. 얘네들이 엔비디아를 못 담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리가 많이 벌어져가지고 이거 채워놓으려면은 누구 기사에 보니까 한 1, 2주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 기사가 나오고 그게 나오면서 그럼 주가 단기적 못 가는 거 아니야?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손 큰 애들이 이거를 쉽게 사겠냐 그러면서 변화 분위기가 싹 바뀌면서 빠졌거든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그렇게 빠지면은 근본적으로 빠지면은 AMD도 영향을 받고 수마컴도 빠져야 되는데 수마컴도 안 빠졌고요. AMD는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장은 그 엔비디아 가격에 대한 부담감, 괴리, 트랙할 때 괴리에 대한 거가 영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하루 이틀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도 엔비디아 항상 한 10% 정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다 안 좋은 거는 한참 갈라 그럴 때 이게 초를 치니까 이게 뭐 한두 주라도 만약에 그것 때문에 쉰다 그러면은 더 안 빠져도 그러면 조금 상승 동력이 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좀 억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분위기는 그렇죠. 오케이. 오늘 살아남은 sek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선 네. 여기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그냥 그렇고. 조선 정도. 조선 정도. 은행. 은행? 그냥 은행은 안 빠지지 않나? 아니 뭐 2차 전지도 한 1% 2% 올라요. 오르는데 올라요? 그게 의미가 있냐 이거죠. 뭐 그닥 뭐 하이닉스가 한 3% 빠지고 삼성전자가 1% 빠지고 막 이러니까 그 정도로 끝나면 나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면 그 저기 마이크론이 6% 빠졌잖아요. 사실 놀라지만 마이크론 그 전에 올라간 거 생각해봐요. 6% 빠질 수 있어요. 하이닉스는 억울하지만 3% 이내로 빠지면 낫대.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그나마 눈에 띄는 거는 조선. 특히나 이제 현대중공업 이쪽에 한 그렇지. 6% 정도. 맞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어떻게 자료 갈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오늘 장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 색깔이 어떻다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딱 느낌 오는 거 있을까요? 하락 종목은 한 500개, 상승 종목 한 300개, 코스닥에서는 하락 종목이 1100개. 그리고 상승 종목이 한 400개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요즘 어떤가요? 바이오가 이런 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변한 게 없거든요. 2차전이 그렇다 치더라도 알테오젠 뭐 바이넥스 그냥 보합이에요. 네. 알테오젠 바이넥스 뭐 기타 등등 있잖아요. 리가캠. 이런 게 별거 없어요. 네. 아니 뭐 리포트가 K 푸드, K 뭐 화장, 그래서 K 바이오다 뭐 그런 리포트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자세히 못 봐가지고 내가 바빠서 오늘 같은 날 힘을 발휘하는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지금까지 장 봤을 때 네. 어떻다? 그냥 쉬어간다 해서 그냥 쉬어간다고 해도 되고. 근데 저는 일단은 쉬어간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게 네. 오늘 이제 간밤에 올랐다가 또 좀 빠져서 기분이 좀 더 나쁘기는 하지만 뭐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는 5일 선도 이탈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뭔가 엄청나게 하락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많이 올랐고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오늘 이 하락이 굉장히 압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좀 심리적인 압박을 가지시는 분들은 오늘 지수의 가격 상관없이 일단은 물량을 좀 더 세요. 그게 맞아요. 마음 편하지. 네, 내 그릇에 지금 넘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제가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그 불안감이 생겨버린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변동성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3-4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천장을 뚫었잖아요.
뚫었으면 당연히 신고가 안에서 뭔가 변수가 나올 수 있고 그 안에서의 좀 흐름은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출 데이터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관세청이랑 이런 것들이 좀 안 떠 있는데 일단 자동차는 전거래일에 나왔어요. 자동차는 전거래일에 20일에 나왔는데 역대 최고 수준으로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신문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수출 막 경쟁에서 5위 국가 막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벌써 2번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 기조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오늘 다우까지 폭락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네. 제가 아마 말을 바꿨을 것 같은데 다우는 플러스권에서 좀 나름 견조했거든요. 오늘 그래서 섹터맵 보시면 이제 기술주들을 좀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린라이트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 지금 수출 쪽에서 11월 달부터 가장 퍼센테이지가 또 막 자극적으로 세 자릿수 변동수가 나왔던 조선 쪽도 어쨌든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주요 외국인의 수급이 쏠리는 산업군들에서 전부 다 이탈이 나오고 전반적인 하락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이거는 좀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겠지만 뭐 나머지 순환매의 흐름으로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오늘 반도체가 좋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빠졌고 우리나라가 그거를 쫓아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거에서 뭔가 괴리에 대한 뭔가가 나오려면은 상당히 더 좋은 얘기가 나와야겠죠. 오늘 뭐 삼성전자도 여전히 목표 주가 12만 원짜리 유지가 되는 리포트도 나오고 했지만 그 이상 12만 원 이상의 뭔가 더 임팩트 있거나 아니면 영역 전망치를 엄청 당긴 그런 내용들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조금 쉬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물의 기조로 봤을 때 최근에 우리가 지수가 상단이 막 올라갈 때 야간 선물이 플러스 0.7, 0.8 되면서 지수가 1% 이상씩 막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지금 하락폭 0.72는 선물 기준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큰 뭐 엄청난 변곡점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외국인이 엄청나게 패대기를 치는 것도 아니죠. 왜냐면 지금 현재 시간에서 외국인이 221억 원 사고 있거든요. 뭐 기간은 요즘에 어차피 별 도움 안 되니까 여기 옆에다 좀 치워놓고 그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83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엄청 가파르게 나오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 초반부터 선물이 엄청나게 크게 패대기를 치고 그런 상황이라면 좀 우리가 보다 더 과하게 이제 과민 반응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변수 포인트는 아직은 좀 적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만약에 오늘 미국장에서 좀 다시 기술줄이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락폭은 생각보다 빨리 메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세적인 그 흐름 자체가 끝났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너무 긍정론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오늘 또 특정 기관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엔비디아에 대한 초과 공급 수준이 상반기까지는 유지가 되지만 하반기 때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나왔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증권가에서는 어쨌든 다른 기관에서도 엔비디아 목표 주가 상단은 200달러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뭐 160달러 수준으로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당분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공포 심리로 뭔가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뭔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던 수출 데이터의 기반이 뭔가 되게 꺾였다거나 아니면 넘버가 확실하게 꺾였다거나 아니면 반도체가 뭔가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에서의 안 좋은 패턴으로 바뀐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만약에 HBM 중심에서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어요. HBM 중심에서 만약에 초과 공급에 대한 초과 수요에 대한 흐름들이 없어지고 공급망이 이슈가 해소가 되면 뭐가 뜰까요? 레거시가 뜨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뷰도 한번 가져보신다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은 단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눌리면 내가 뭐 2750이다, 뭐 2720이다 이런 명확한 익절 포인트만 잡아놓고 보신다면은 신고가에서는 뭐 이렇게 위아래 1%도 안 떨어졌는데 너무 걱정하고 하면 사실 신고가를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좀 차분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별 빠지는 것도 아니야. 이거 못 빠지는 거야. 0.7%. 내가 어제 그랬잖아요. 그 이제 어제 못했으면은 좀 약간 쉴 수도 있다고. 자꾸 누가 그러더라고. 그 2,800인데 왜 다 왔는데 올리지 않냐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유가 있잖아. 예. 근데 그러면 어제 못 샀으면 오늘 같은 빠질 때 사야지. 현금이 30% 있으면 내 말은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그 저기 다른 섹터가 무너지지가 않고 조선주 가고 은행도 버티고
뭐 자동차 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추세가 바뀌었다고 할 거는 아직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2,740 정도 깨지 그 전에 갔던 그 정도까지 안 깨지면 추세가 꺾였다고 볼 만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됐으니까 30만 원, 10만 원, 20만 원 돌파 조건 필요해? 네네. 네, 해주세요. 180달러 이상. 네가 알아, 뭐가 알아? 저는 180단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8월 8월 실적 발표되고 나서 그때까지 못 가면은 아마 180달러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저는 달리 8월까지의 주가가 피크일 수도 있고 잘하면 9월까지. 뒤에는 저는 오히려 조심스럽습니다. 왜 경기가 확 내려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더라도 그걸 보기 때문에 저는 8월 또는 9월까지라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180달러 이상이 그때까지 가야 되는 게 우리나라 시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전제 조건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펀더멘털적인 건데 아까 HBM 얘기했으니까 그거부터 얘기할게요. 네. 여기 캐파라는 거는 HBM 캐파입니다. 음. 숫자 복잡한 거 얘기 안 할게요. 네. 아무것도 모르면서 설명한다고 또 그렇게 할까봐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복잡하니까 심플리 하는 거니까 네. 알아들으세요. 올해 4, 4분기의 캐파는 이미 다 정해졌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충 비슷합니다. 그 웨이퍼 투입으로. 근데 캐파는 비슷한데 일드가 다르기 때문에 네. 삼성 하이닉스가 마켓시어가 더 높겠죠. 올해 하반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올해 하반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웨이퍼 캐파가 뭐 13만 장, 12만 장이라면 그거 기준해 가지고 내년도 4, 4분기까지의 늘어나는 거 내년 거는 유돌이거든요. 내년 4, 4분기까지 늘어나는 것이 삼성하이닉스가 50% 이상 증가된다 하면은 예? 그럼 저는 오버 서플라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 말고 하반기 정도에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런 50% 이상 공격적으로 증가하는 캐파 HBM 올해 하반기 대 내년 하반기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네. 엔비디아는 8, 9월 사이에 110달 되면은 일단 전제 조건에 8, 9, 8할은 넘어갔다라고 보고요. 주가가 더 올라간다. 아까 10만 원, 30만 원 더 올라간다는 거는 항상 얘기했잖아요. 내년 실적을 땡긴다 그랬잖아요. 내년 실적 땡길 때 플러스 알파는 뭐냐? 온 디바이스 AI다. 온 디바이스 AI가 얼마만큼 가야 된다고 봐야 되느냐? 기준을 드립니다. AI PC 침투율, AI 스마트폰 침투율 30% 이상. 향후 1년 내로. 그리고 메모리 들어가는 게 50%, 30% 이상 이 컴비네이션이 되면은 분명히 내년 상반기 실적은 매우 좋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가시적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엔비디아 HBM만 갖고 떠드는 거거든요. 요까지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에서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30만 원, 10만 원, 하이닉스 30만 원 이상 더는 된다고 봅니다. 이게 컴비네이션이 안 되면 그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주식의 전제 매크로 금리 인하는 올해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별 관계 없습니다. 이 IT 업체는 이미 이 자체가 있기 때문에 네. 내년까지 4번 정도 하면 오케이입니다. 5번은 좋고요. 근데 중요한 건 중간에 금리 인상은 없어야 됩니다. 내려갔다 올라가기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전쟁 더 이상 없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엔비디아 여기 30%, 50% 숫자 분명히 드렸어요.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전제고 각각이 잘해야 되잖아요. 삼성 하이닉스. 이게 전제가 똑같더라도 똑같지 않죠. 네. 하이닉스 전제 뭐냐? 2분기 실적 5조 이상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까리까리합니다. 4.7에서 5조 2초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아주 큰 임팩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이닉스에서는. 근데 3분기, 4분기 가격 상승률이 상반기보다 내려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 대충 10% 정도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이렇게 해서 내년도가 40조 이상 가고 내후년에 별로 안 빠지고 마켓 시어가 잠깐 일터라도 HBM에서 1등을 유지하고 지금 네. 63%거든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32, 3%인데 네. 나머지 좀 있는데 그것이 뭐 63%가 뭐 40몇 프로 이렇게 안 빠지고 한 51% 유지되면은 근본적으로 요 세 가지 되면은 아까 앞에 있는 컴비네이션 하면은 30만 원 간다고 봅니다. 근데 흔들리면 안 되겠죠.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더 헷갈리는데요. 사실 2분기 실적이 아주 중요할지 얼마나 중요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컨센서스가 여전히 7조 7천억에서 8조 8천억까지 있습니다. 이 좁혀져야 되는데 아직 안 좁혀지고 있거든요. 오늘 나온 건 8조 2천억 잡아놨더라고요. 누가. 어쨌든 간에 이게 중요하고요. 가격은 비슷하고 맨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실적이 잘 나오거나 HBM 탈환하거나. 둘 다 되면은 하이닉스가 좀 내려가고 삼성전자가 확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 12만 원 될 거예요. 12만 원 될 건데 HBM도 탈환하고 실적도 좋으면 좋겠죠. 근데 둘 중에 하나 HBM 탈환 조금이라도 상징적으로 탈환할 것 같다. 아직 요원하잖아요. 그럼 데펴놓고 두 번째 조건은 아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40조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 80조 이상. 지금 컨센서스에서는 한 56조, 60조 정도 됩니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 70조.
해외에서 가장 높은 건 거의 900조, 80조 나와야지 됩니다. HBM 탈환 없어도 이게 레거시고 뭐고 아까 말씀한 거 그 효과를 뭐가 됐든 간에 한 60조 갖고는 안 되고요. 70조 후반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아까 30만 원, 30만 원 편안하게 갈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스트러글이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쉬운 한미반도체 많이 올랐죠. 한미반도체요. 예. 삼성전자 들어가면 만상 끝이죠. 바로 올라가죠. 삼성전자 못 들어가면 마이크론의 캐파를 직접 더 증가한다는 이 오도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20만 원 대기가 좀 스트러글링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850, 2,930이 만만치 않다. 아직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려면 그리고 우리 시장을 끌어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을 해 주신 거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더라도 뭐 다른 종목들이 가면서 또 2,850을 갈 수도 있는 거고 2,900을 갈 수도 있는 거고 현대차가 한 35만 원. 그리고 쟤네들이 또 쉬면은 트레이딩이나 뭐 스윙으로 어쨌든 간에 좀 짧게 봐가지고 거기서 수익 내는 그런 성향의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 코스피는 의미가 없고 머리 감는 건 좀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아하, 알겠습니다. 하락폭 더 넓혀가고 있는 상황. 코스피가 0.85%, 0.86% 마이너스 24포인트 떨어집니다. 2,783. 코스닥은 1% 떨어져서 848.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도 외국인이랑 기관 둘 다 양시장에서 다 마이너스입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40억 팔고요. 기관이 1000억 팝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50억 팔고 기관이 300억 팔고 선물에서도 외국인이 1400억 팔고 기관이 1300억 팔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 선물, 외국인 기관 다 팔고 있는데 요 수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수급 얘기하기 전에 직전에? 요거 이 수출입 현황 좋아요, 나와가지고 좋아요. 요거부터 좀 빨리 말씀을 좋습니다. 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선박이 조금 탄력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요게 데이터가 나와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박이 수출 데이터 상으로는 6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서 40%가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실 5월 달에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5월 달은 6월 20일자에 나온 데이터를 보시면 최고 수준이 나왔는데 6월달 보면은 마이너스 0.4%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피크아웃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차 부분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예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좀 시장이 한 달 한 달의 데이터에 좀 너무 이 희비 교차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자동차 이전에 자동차가 한번 잘 가다가 수출 데이터 한번 마이너스 나와가지고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셨을 때 단기적인 변동성 그리고 주요 이평선이 이탈이 되는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선박이 조금 눌리는 거는 이 영향이 좀 크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50%대의 강세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조로 본다라고 한다면 2분기 실적까지는 뭐 상당히 전망치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단 좀 생긴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국발 그 비중에서 중국 쪽에서 규제가 굉장히 심해지니까 우리가 이쪽 산업에서 조금 탈피된 산업군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이 수출에 대한 주요 국가가 미국 쪽에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좀 변화들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특히나 최근에 베트남 쪽에서의 뭔가 퍼센테이지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주요 품목단에서는 이전보다는 좀 이 역성장하거나 하는 부분이 좀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이 증감률이 다 플러스였는데 좀 이렇게 좀 굵직한 산업군들에서의 약간의 변화가 좀 있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보실 좀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수출입 데이터 네. 10일에 한 번씩 나오는 거죠? 네. 세 번 그래서 나오죠. 네. 그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 주셨고 수급 관련해서는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코스닥의 하락 종목이 1237개입니다. 상승 종목이 300개고 거래소에서도 상승 종목 250개, 하락 종목이 600개. 사고 수준인데?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우리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어제 정도가 좀 상승 우위였지 최근에는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높았고 그다음에 이제 선물에서의 강력한 수급 트리거가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그냥 시장을 잡아다 끌어낸 거기 때문에 애초에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있었고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의 괴리가 컸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쪽,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조정이 나오면서 대형주들이 조금 눌리고 있고 수급 이탈이 일부 나타나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에 대한 종목수까지 빼면 이 괴리도가 조금 더 커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원래는 조금 더 쏠려 있었던 상황들이 애초에 지속이 되고 있었고 그 주력 산업군이 오늘은 좀 쉬어가고 거기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신다라면 지금의 상승 하락 종목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상승 종목 하락 수주가 좋지 않았고 대형주 쪽이 좀 쏠리고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닥이 많이 눌리는 거는 사실 2차전지 쪽이 조금 일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좀 기대감들이 많이 벌어들이긴 했는데 바이오 쪽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종합적으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특정 종목에서 뭔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쪽에서 막 강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상위 종목군들의 산업군들이 사실상 오늘 막 이렇게 이 자동차, 반도체 부품주 뭐 이런 소형 소부장 이런 쪽이 좀 무너지게 된다면 상당히 좀 힘든 흐름들이 일부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또 포함을 한다면 사실상 코스닥에서는 지금 주력으로 가는 그런 쪽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환율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391원 정도거든요. 그렇죠. 뭐 물론 당연히 1,400원 근처 가기까지는 좀 뭐 신경 안 쓴다. 사실은 거기 갔다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올라가면 불안한 게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불안해요. 그래서 요게 뭐 어떤 분석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 네. 엔비디아를 뭐 몇 조 샀다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자고 일어나면 환율이 튀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던데. 그건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시던데. 어쨌든 환율에 대해서도 좀 불안한 요소입니까? 1,391원. 저번에 얼마까지 갔었죠 우리가? 1,400 잠깐만요. 최근에 오늘 1,400원. 1,400원. 남았네 아직. 딱 그리고 이제 오늘은 당연히 미국이 이제 꺾였잖아요. 8인가? 약간 네. 우리하고 많이 익스포저 된 거 꺾이니까 오늘 장은 나쁘게 시작할 거로 예상을 했고 그 외국인은 한국이 어쨌든 리스크 자산이니까 미국보다 당연히 팝니다. 그러면 이제 원화가 약세가 더 되죠. 시작할 때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오늘 아침 스파이크하는 게 맞고요. 오후까지 스파이크하는 게 계속 유지될지 좀 순화될지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이 월말이고 반기 말이잖아요. 수출 그 대금 내고가 들어오는 게 오늘 얼마나 박히냐에 따라서 그게 수구로 될 수 있어요. 많이 수출 내고 물량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올라갔던 게 약간 수구로 될 수 있거든요. 네. 1397까지 갔어요? 90 얼마? 어떤 게요? 환율이 지금 92. 91원. 91.6. 생각보다 오르진 않네. 1390 정도는 가는 것 같고 이게 얼마나 계속 가느냐는 거는 수출 내고 물량이 하나 있고 더 올라가면은 아마 정부에서 개입 가능성을 또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오늘 그 미국이 팔아갖고 물량이 나와서 수출 내고 물량을 없애고 그냥 한국의 리스크 한국의 리스크도 뭐야? 그럼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이 아삼육 하니까 우리 뭐 또 그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보낸다 그러고 그쵸. 이런 거 갖다 붙이고 그러면 또 누가 또 불안 조절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아까 수출 내고 물량 그냥 개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갑자기 1,497, 1,400 이렇게 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봅니다. 너무 걱정하시고. 그럼 환율이 지금 신경 쓰이죠. 신경 쓰는 환율이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좀 이제 좀 변수에 좀 사이드 변수를 놔둬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엔비디아 빠진 것이 펀더멘틀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까 말했잖아요. 180불, 200불 부르는데 저도 180불 가야 된다 보는데 이게 여기서 멈출 정도로 어저께랑 오늘하고 그 2, 3일 사이에 뭐가 바뀌었느냐 보자고요. 어저께 주가 생각하지 말고 네. 딱 3일 전에 주가하고 그렇죠? 그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도 10%를 언제 변동이 있었으니 오늘 가지고 판단할 지수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죠. 그 관련되는 게 우리나라 좀 많으니까 어제 많이 올랐다고 보니까 이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정도의 시장 조정은 사실은 그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요. 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알겠습니다. 환율에 영향을 주는 건데 네. 그게 리스크 에스컬레이션 되는 정도는 아니지 않겠냐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속보가 나왔네요. 한국은행과 기재부가
국민연금공단과 2024년 말까지 통화 스와프 거래 한도를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원화 약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가 된다. 그런 얘기 나온다니까. 나온지 안 나올 수 있어.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환율 조작국으로 일본과 중국 설정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궁둥이를 무겁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달러 강세 요인으로 좀 만드는 것 같아요. 엔달러가 지금 158선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160도 뚫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다른 통화들이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들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또 끄집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이전에 올라갔었던 1,400원까지는 그래도 뭔가 괜찮다라고 보는데 그 이상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중요한 변수로 다시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전에는 우리가 해당 가격대까지 들어왔을 때 외국인의 수급이 오히려 이제 시장의 이런 밸류업이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수출 데이터 이런 기반으로 그런 것들을 보고 오히려 매수를 강하게 해줬었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상에서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줄지 안 해줄지는 아직 우리가 확인을 못 해봤잖아요. 이거는 뭔가 그냥 단순히 예상으로 해보기에는 좀 상당히 예사롭지 않은,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워낙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고민을 조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400원이 확실하게 뚫리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좀 중요한 안건으로 올릴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데 아직은 좀 부담스럽고 신경은 쓰이지만 1,400원이 완벽하게 돌파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왜 이렇게 변하고 있지 정도를 잘 기억을 해두시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 다 지금 오늘 장이 딱 개장하고 나서 괜찮다 했지만 하락폭을 더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는 지금 1%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781. 그러니까 하락폭을 더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매갈이 없이 지금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요거가 조금 불안한데 그럼 두 분은 일단은 좀 더 간다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은 버텨보자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제가 그 코스피 전망을 2,800에서 고민하면서 안 올렸잖아요. 네네. 코스피는 쉽게 2,800 안착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아까 그랬잖아요. 이 몇 가지가 돼야지 2,850이니까 2,800, 2,850이 아주 만만한 게 아니니까요. 어저께 미국이 1.8% 올랐다가 오늘 반도체입니다. 1.8% 올랐다가 오늘 2.7% 토해놨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장이 삼성하이닉스 중심하고 많다 그러면은 어저께 1% 올라간 거 1% 토해낸 정도면은 여기서 방어하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장이 1.5% 이상 빠진다 코스피가 그렇다고 뭐 코스닥으로 물량이 가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환율이 진짜 1,391이 아니고 1,398 정도 간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아까 말한 거 제가 뭐라 얘기했죠? 그 전에 내가 그 전에 잡았던 거 2,800 목표 잡기 전에 2,740 잡아놨나 내가 60인가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가 지지되니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저 같으면 펀더멘털이 바뀌지 않았다면은 2,700 뭐 60 이렇게 다시 내려간다 그러면은 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2760선 그 근처 뭐 이렇게 가면은 오히려 살 것 같다. 근데 이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증권사 목표 주가하고 괴리하고 그 흐름하고 봤을 때 매우 더 정밀하게 해야지. 그냥 기분에 따라서 했다가는 그 요즘 먹고 온 거 다 토해낼 수도 있으니까 매우 정밀하게 해야 되고요. 리포트 나올 때 그때 반응하는 거. 근데 엊그저께 할 때 이녹섬전 선수도 호재 들었고 아까 LG도 얘기했고 사실 하나 더 하고 싶었는데 중얼중얼 얘기한다 그래서 중얼중얼 얘기 안 할 테니까 듣지 마시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리포트 나온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생각보다 좋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나온 리포트도 다시 한번 되새기니까 바닥을 지난 것 같아. 타이어 쪽에 아리 쪽의 수요도 괜찮고 중국의 이구 신안 이슈도 있어서 생각보다 2분기부터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틈새를 봐야 되고 있어요 여유가. 근데 우리가 이제 막 해서 이제 2,800, 2,780 삼성전자 얼마, 삼성 다시 8만 원 깨지네 뭐 이러고 맨날 거기 매몰되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그다음에 조선 제가 화장품하고 음식료는 저는 이제 우선순위 100 했으니까 네. 그 중심으로 2,700 후반대 2,800은 갈 수 있는데 이게 2,830으로 안착을 빨리 해서 머리 까는 식으로 에브리바디 해피하게 끌고 가느냐 그죠? 이렇게 네. 가기에는 또 확인할 게 있어서 이번 다음 주
마이크론 실적 나오죠? 대선 토론 있죠? PC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지만 28일에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유럽의 또 선거도 있죠. 이런 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익이 기대치가 높아지긴 했는데 네. 최근 나온 것도 리포트가 아직도 8조 천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얼마나 좋다는 거야. 나 잘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좀 많이 갔나는 생각이 사실 살짝 들긴 했는데 실적만 잘 나오면은 뭐 좀 더 가는데 문제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주가는 이제 안정화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쉽지는 않다. 2,800 이상 쭉쭉 가는 게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2,760 언더로 떨어지는 건 또 너무 오버한 2750 것 같다. 밑으로 쉽게 빠지기에는 아까 엔비디아가 보통 일어날 수 있는 변동폭 하루 이틀에 한 10% 나오고 나서 내려가고 네. 한 2주 이상 쉬면서 한 3, 4% 더 빠지면은 그럼 2750이나 그 이하가 기술적으로 터치할 수 있어요. 네. 그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대한다면 그때를 노리실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수가 1% 빠지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더 넓어지고 있어요. 코스피가 2,780까지 내려가고 요게 지금 매갈이 없이 그냥 쫙쫙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일단 단기적으로 갭을 두 번이나 만들면서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뭐 지수가 고점 대비 1% 정도 빠지고 있는 게 조금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5일선 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룸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이렇게 고점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투심적으로 좀 냉정을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걸 좀 봐야 되냐. 너무 이제 어제 있었던 미국 증시 그리고 오늘의 지금 현황만 보지 마시고 이제 지금 당장 한 일주일, 2주만 지났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우리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다음 주에 이제 개인 소비자 뭐 지출 관련된 뭐 이런 지표도 있겠지만 그때쯤 되면은 지금 어쨌든 수출 데이터에서 반도체가 괜찮다는 건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제 증권가에서 어떠한 이제 영업 전망치를 만들어내는지 애초에 그게 우리가 이 지수의 상승을 계속 배팅을 했었던 그 기준점이잖아요. 그러면 수출 데이터 일단 괜찮죠. 반도체가 어쨌든 중심인 것도 여전히 확인을 했어요. 미국 증시 흔들리고 우리나라에서 그거 흔들리니까 시장 박살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반도체가 주도주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뭔가 바뀌려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고 봐요. 펀더적으로 문제가 지금 있느냐, 전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가에서 이 영업에 대한 전망치를 어느 정도 더 당겨주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 주가의 변화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좀 집중도가 넓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고점에서 정말 이렇게 지수의 변동 1% 정도도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실 거면은 저는 일단은 비중을 단연히 덜어 놓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우리가 플레이할 때는 긍정론을 우리가 항상 보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어떠한 변수가 생겨서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익절 라인만 명확하게 잡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첫 번째 갭까지는 메우는 거 보는 거는 뭐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두 번째 갭까지 메우는 걸 보면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갭을 메우다가 2742선에서 50포인트 그 사이까지는 익절 라인으로 잡으셔가지고 만약 여기서 뭔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센티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단기간에 현금을 하셨다가 다시 그 부분 재돌파할 때 다시 비중 담으셔가지고 그런 정도의 비중 조절만 해주셔도 충분히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롱을 바라보고 있는 것들 중에서 뭐 바뀐 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바뀐 건 없는데 물처럼 님이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고민은 지수 상방이 크지 않다는 거 아니냐. 그거 얘기했잖아. 여기 얘기 네, 들어보고. 그 네. 그 얘기할 때는 왜 뭐 안 아니, 듣고 잠깐만, 여기. 얘기했다고. 이상 잘 안 간다고. 그러니까 번호님 의견은 좀 다르져 있으니까 번호님 의견도 들어보고. 똑같아. 네. 다르지 않아. 아니, 먼저 바로 이치홍 간다 그랬어? 그런데 어쨌든 이제 지수의 상방 룸은 또 어떠한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 분할 이후에 엔비디아가 통상적으로 6개월 사이 한 20에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주식 분할 이후에 네. 미국의 이런 대기업들은 한 20에서 30%의 상방이 나와요. 근데 사실상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식 분할 이후에 조금 더 가파르게 먼저 반영이 되면서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반도체도 이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런 전망치가 높아지면서 수급이 좀 집중이 되면서 더 빠르게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되는 상황이 나오고 3, 4분기가 애초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이제 뭐 확실하게 딱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분기나 반기 같은 특히나 반기 같은 경우는 6월 30일 전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밸류업과 관련되어 있는 수급이 조금 더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방 룸이 열릴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당연히 상방이 막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수에 대한 상방 자체가 막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홀딩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럼 팔아야지. 네. 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 상방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홀딩을 하시는 이유는 그러면 당연히 비중을 더 많이 줄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추가적인 상방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온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확정을 짓고 그다음 변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비중을 줄여내면서 수익을 지키자라는 전략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더 보자는 얘기는 저는 지금보다는 지수가 더 올라간다에 베팅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오케이.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상방이 안 보이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비중을 그냥 더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의 그런 흐름들, 그 다음에 전반적인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기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방 룸을 더 보시는 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 안녕하세요. 실적 언제죠? 다음 주 27일이죠. 다음 주 27일. 그럼 27일이 다음 주는 빅데이네요. 대선 토론도 있고 마이크론 실적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도 지금 뭐 2주 남았나요? 7월 첫째 주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보통 네. 그때 발표하죠. 한 2주 정도 남았어요. 숫자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내추럴하고 영업이 8조 절만 딱 두 개. 딱 설명 없어요. 속보치로 딱 나오는 네, 거죠? 딱 나옵니다. 장 시작. 그러면 마이크론 실적, 삼성전자의 그 다음 주 실적 이런 것들이 지금 삼성전자 주가 위치에 네네. 혹은 하이닉스 주가 위치에 혹은 지금 오늘 하락하고 있는 요 반도체 소부장에 분명한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습니까? 마이크론 실적 그 플러스 기대를 가지고 어제까지 간 거지. 그 이미 벌써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그럼 반영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각도가 우리보다는 마이크론이 너무 빨리 가서 이거 너무 빠르던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 마이크론이 엔비디아 발 돼가지고 같이 빠진 거라고요. 그렇죠. 침착하게 실제 실적이 나오면서 가이던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예상보다 좋으면은 너무 많이 빠졌는데 다시 올라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봐야 되는 거죠. 아까 삼성전도 2분기 실적 레거시가 나발이고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8만 원 밑에 있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조 7천억인지 7조 7천억인지 괴리가 있다고. 하이닉스보다 괴리가 커서 짜증 난다고 잘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주식은 외국인이 끊어서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할 때도 저번에 엊그제 기억 안 나요? 제가 2,830 할 때 이렇게 보여드린 거 기억 안 나요? 봐요. 네. 봐요. 여기 어저께 보여드린 겁니다. 삼성전자가 85,000원 전고점 근처하고 하이닉스는 목표 주가 낮은 거 평균 적금만 돼도 2,830이 가능한데 이 85,000원이 되기 위해서는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좋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좁혀진 거 그 정도 가지고는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라고 보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게 갈까 까리까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에 상향을 못 시키는 거야. 네. 그러면은 그걸 봐 LG 스프레가 갑자기 실적이 좋다네. 그러면 글로 가는 거고 효성 첨단 소재 자동차 쪽이 좋네. 그럼 글로 또 가는 거고 엊그저께 얘기한 뭐 넥스틴 뭐 이녹스 첨단 소재 그런 거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찾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피곤해지지. 그러면 근데 걔네들 열심히 간다고 시가총액 저기 상방이 올라가요? 쉽게 안 올라가지. 상방이 쉽게 안 올라가잖아요. 상방이 안 올라간다 해서 이게 무너지느냐? 그런 증거는 없다고. 그러면 상방 안 올라가니까 답하냐? 그 여러분들 불편하면 하시는 게 맞아. 근데 아까 다른 룸이 있으면 거기 플레이하는 게 맞고. 그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오케이. 내가 사는 것도 오르고 상방도 2,850 빡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몇 번 해서 힌트를 주는데도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네. 하락을 하는 데도 있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뭐 이런 쪽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냥 막 몇 조씩 그냥 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락이 나올 때도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수가 상승할 때 명확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 지나고 나서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수출에서 명확하게 달라졌고 산업에서 넘버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수급이 명확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런 걸 보고 들어왔었던 외국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의 뭔가 이제 추세가 깨고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포지션을 청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추세로 가는 거니까 뭐 위아래 이렇게 나오는 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니까 당연히 변동성이 있으니까 나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하락 지금 시점에서 왜
왜 지수가 꼭 큰 폭으로 추세가 다 이탈이 되면서 깨져야 되는가에 대한 요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네. 뭐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만약에 좀 억지로 좀 까내려 보자면 엔비디아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네.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게 핵심이라고. 그 얘기는 우리가 얘기 달라지는 거지. 여러분이 엔비디아를 안 갖고 있어도 엔비디아 때문에 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그지같이 돼가지고 내 주식도 같이 빠진다. 그럼 이런 빠질 때도 내 주식이 안 빠지는 그런 종목을 사야 되는 거고 그런 종목 그렇죠. 힌트 줄 네. 때 열심히 들어야지.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마무리 좀 하세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굳이 억가를 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억가를 하면 그게 안 그쵸, 되지. 그런 요인인데 또 그거에서 반대로 치면 엔비디아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 삼성과 하이닉스는 너무 싸요. 너무 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너무 나쁠 이유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봐도. 네네. 그러니까 하락할 수 있는 명확한 요인을 찾으신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뭔가 이제 포지션을 정리하시는 게 맞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꺼내 놓을 수 있는 컨텐츠가 없다면 네. 너무 이 오늘의 그 하락에 너무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해보실 필요가 하지 있을까? 않아도 된다. 네. 오케이. 물론 1%가 아프긴 해요. 아프긴 하지만 그거는 최근에 선물의 움직임의 기조로 본다면 네. 마이너스 0.8%가 이상 빠지면은 1%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네. 그 효성 첨단 소재 하고 LG 디스플레이 공부해 보실만 하시고요. 엊그저께가 넥스틴 이노스 첨단 소재도 괜찮고요. 예를 들어서 괜찮아 네. 보이고요. 이렇게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려요. 그거를 누구처럼 이렇게 PT에 가져와서 저도 한 열흘에 한 번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천천히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아주 화내지 않고 천천히 얘기하면 좋겠는데 뭐 안 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분 찾아가세요. 그리고 아 왜 자꾸 어렵게 모은 시청자를 다 보내세요. 아니 그러니까 어렵게 와 계신데. 아기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논란을 하려면은 자기 뷰를 갖고 있어야 되고 자기 뷰가 약하면은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경청해야 됩니다. 저 경청하잖아요. 뷰가 약하니까. 여러분 말고 네. 경청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테러한테 어깃장을 넣으면 안 돼.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그 출연료 받고 나오긴 하지만은 베스트에서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틀릴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본적 경청의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엔비디아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위에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문제예요. 문제일 수 있죠. 네네. 근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 그거 말고도 같이 얘기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빠지고 내일 올라오면 어떡할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유 또 저기 다를까요? 딴 방송에서 사주 받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자꾸 왜? 딴 데 가라고 얘기하시니까 우리 방송에서. 아, 그게 아니에요. 네네네. 저한테 하지 말고 네. 번호님한테 가서. 아. 번호님 나긋나긋하니까. 저는 그 나긋나긋 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나긋나긋 안 하는 사람 나긋나긋 해달라고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 캐릭터가 대신에 이런 건데. 번호님은 딱 부러지게 야. 자르는 성격 아닌데 그렇죠. 그거 맨날 나긋나긋 형 그거 자꾸 자르다고 칼못 그러니까. 자르듯이 그 요구하는 거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저한테 하면 되는 거예요. 흰머리가 더 나잖아요. 아, 진짜.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51분이니까 벌써 시간이 요 질문만. 자. 제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불안하게 지금 상황에서 느끼는 건 뭐냐? 네. 반도체가 무너지면 역시 시장이 무너지는구나. 그거 당연하죠. 이거가 오늘 체감적으로 확 느껴져요. 두 번째, 그럼 반도체는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뭐에 달렸냐? 그냥 엔비디아만 목 빠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의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다? 많이 빠져서 싸졌다. 주식의 가장 큰 단점은 뭐다? 많이 올라서 비싸다. 그래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없어야 돼. 이제부터 스티프하지 않다니까. 이게 왜 화가 나신 건지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시면은, 뭐 엔비디아 물리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왜 화가 나신 거예요? 많이 왜? 올라왔으니까 쉽지 않다고 네네. 상승 각도 쉽지 않다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야 이게 어느 순간 뭐가 이상해 나면은 네. 탁들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못 탔으니까 네네네. 오늘 같이 빠질 때 네. 2% 빠질 때 못 산 거 좀 사든지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가 나타나면은 그거 다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되죠. 그 제 질문이 그게 없잖아. 제 질문이 뭡니까? 몰라 까먹었어. 두 번째까지 얘기하고 세 번째 자, 얘기해 오케이. 주세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를 못 빠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네, 그렇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든지 조정이 나와도 그럼.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그러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지금은 뭐 박수치고 대단하다 엔비디아 뭐 180불, 200불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좀 전략적으로나 이런 거를 좀 불안한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려운 게 가는 놈만 가는데 가는 놈은 비싸. 근데 얘 안 타면 난 수익이 안 나. 그렇다고 탑승하고 있자니 지금 할 때마다 탑승할 때마다 불안한 거야. 자, 올라도 불안하고. 그거를 다 맞춰줄 수 있는 상황, 컨디션은 없어요. 자, 결정을 내야 되는 거야. 네. 그게 어디 있어? 높은 거 탔는데 그게 안 빠지고 계속 가기를 원할 수 있고 네네. 빠지면 겁나서 또 못 사고 안 간 놈은 안 가니까 네. 그걸 다 맞춰줄 수 있는 컨디션은 없다고 본인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결정은 어때요? 엔비디아가 내가 더 어저께 얘기했지. 간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어저께 미국 갈 때 따라가지 않는다고 이미 놓쳤을 수도 있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어저께. 기억 안 나요? 근데 오늘은 생각보다 미국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빠지잖아요. 그 아까 1.3% 1.5% 빠지면 나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클리어 컷하게 얘기하나? 오케이 알겠어. 자, 여러분 손가락 내가 대신 물 한 잔 드시고 계세요. 물 한 잔 드시고 계세요. 자, 번호님은 네, 어때요? 저는 일단 첫 번째 네네. 반도체가 중심으로 올라오는 것은 작년 이제 11월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네. 상승이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외국인과 밸류업까지 들어와서 됐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중심이라는 거는 아마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엔비디아 그러니까 반도체가 중심이니까 그럼 반도체가 흔들리면 불안하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넘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수출 데이터가 확장이 되는지, 왜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지는지, 이거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반도체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가는 거에서 명확하게 산업의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 준다라고 한다면 네. 조금은 높은 밸류를 받더라도 그 성장성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상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뭐 한미반도체 리포트 사실 크게 나왔을 때도 지금의 PR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내년 후년이 됐을 때 PR 수준이 30배 수준으로 빠르게 내려오는 부분에 포커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반도체를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반도체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 하기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요거는 저도 좀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기다리셔야 돼요. 다음 산업이 올 때까지 혹은 다음 산업이 뭐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주도주를 공부하시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버스가 사실 굉장히 큰 사이클로 한 번씩 돌아요. 2차 전지 때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 우리가 이제 100만 원 넘어갔을 때부터는 이때부터는 하시면 안 됩니다를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버스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상방룸이 더 나올 수 있지만 신규 진입자가 뭔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2차 전지가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AI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또 뭐 텐베거 이상의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조금은 더 기다리시면서 다음 기회를 차분하게 노려보시는 수밖에 없다라고 네.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저의 역할은 두 분한테서 좋은 답변과 또 재미있는 유쾌한 이걸 끌어내야 되는데 에이. 혹시나 이제 또 불편하신 분들 또 그런 분들은 제 잘못이니까요. 네, 여기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원래 이런 거고 네. 그 기분 또 여기 나빠하시는 또 분이 캐릭터니까. 그런 거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물러가야 되는데 사실 하락폭이 한 1% 내외에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0.76%로 다시 좀 말아 올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수급을 좀 더 받아서 오후에 우리가 왔을 때는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어 있기를 좀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요. 저희 오프닝 벨 이후에 오늘 처음으로 100년의 아침이라는 건강 코너가 라이브로 방송이 됩니다. 1화에서는 가정의학과 서재걸 의학 박사님을 모시고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니까요. 100년의 아침 틀어두시고 건강, 여러분 건강이 전부입니다. 건강이 최고가 아니라요. 건강이 전부예요. 그래서 꼭 100년의 아침 같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금요일 클로징 벨 얼마나 또 재밌습니까? 금요일 날 클로징 벨 마무리로 하는 건 기가 너무 막힙니다. 재밌죠? 네? 그리고 여러분 어제도 커피도 드리고 삭발 약속도 하고 이렇게 혼신을 다하는 MC가 맞아. MC가 머리털 걸고 방송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도 화 좀 내보자. 맞아 없어. 들어본 적이 없어. 어디 앵커가 머리털 걸고 그러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 클로징 벨 이따가 금요일 날 오셔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이따가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